레오파드 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07년도 군번으로 육군 기계화 보병사단 중에 한 곳에서 근무했었죠. 09년도 여름이 막 시작되는 6월쯤 여단급 전술훈련을 나가게 되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분대장도 후임에게 물려주고 상당히 편안한 군생활로 마지막 놀러가는 기분으로 갔다가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훈련이 좀 특이했던 게, 저희 소대가 화력지원 소대라 장갑차에 실려있는 4.2인치 자주 박격포 포차 땡대와 본부분대 장갑차 땡대가 같이 훈련을 나가는 게 보통인데, 그때는 이상하게 포차 2대, 본부분대 인원이랑 타분대 조종수도 한 명 더 탑승하고, 거기에 소대장이랑 포반장인 하사관, 짬밥 없는 타분대 포반 인원까지 탑승하다 보니 안 그래도 좁아 터진 장갑차가 미어 터질 지경으로 훈련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상대편 여단과의 공방전이 시작되면서 지원소대인 저희는 아군 부대의 후미를 졸졸졸 따라다니며 기동과 포 방열의 끊임없는 연속이었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정해진 개활지에 대대 지휘소와 함께 수경지를 꾸리고 하룻밤을 보내곤 했죠. 4박 5일 훈련 중 4일째 되던 훈련의 마지막 날, 북쪽으로 진격하던 저희는 미군 훈련장 바로 옆에 한적한 강가에 포 방열을 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포 발사 대기를 하던 바로 그곳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자잘한 돌이 많았던 강가에 포차 2대가 포 발사 대기 상태로 방열 중이었는데, 바로 옆엔 양 1차선 도로가 나 있었고, 도로와 강가 사이에 흙을 쌓아 3m 정도 되는 제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포 발사 대기 상태에선 포를 발사하기 위해 필수 인원 몇 명과 본부 분대 계산병 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딸려온 잉여 병력들은 주변 경계를 서게 되었고요. 그렇게 긴 대기 시간 중 지원 요청에 따라 포 발사했다고 신용하는 와중에 경계를 서던 한 명이 마치 지금의 김정은과 같은 풍채를 닮은 중사기급의 소대장에게 달려와, 소대장님! 저쪽 도로 반대편 대항군 레토나가 있습니다! 소대장과 포반장, 할 일 없던 저와 몇몇 병사들은 구경을 갔더니 정말 한 150m쯤 되는 도로 한편에 빨간색 깃발을 내단 레토나 한 대가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저거 정찰대다. 야, 애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저거 잡아. 소대장은 근처에 있던 저를 비롯해 몇 명의 병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고, 우리는 사람이 뛰어가서 차를 어떻게 잡냐면 투덜투덜하면서도 소대장의 명령이라 대충 할 수 없었기에 안 들키고 접근할 방법으로 도로 오른편으로 잡목이 우거진 곳을 이용하기로 했죠. 그렇게 대여섯 명의 병사들이 도로 바로 옆, 잎사귀는 거의 없지만 가지앙상한 나무들을 헤치면서 전진하기 시작했고, 대항군들은 정찰을 하면서도 경계를 하고 있었겠지만 설마 잎사귀도 없이 뻔히 보이는 나무들 사이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절반 정도까지는 어찌어찌 도달한 순간에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레토나가 시동을 걸었고, 그 순간 걸렸구나라고 생각한 우리는 바로 도로가로 뛰어나와 레토나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거의 안 다니는 한적한 도로에 얼마 달리지 못해 이미 레토나는 꽁지를 보이며 도망갔고, 그때 지붕이 없던 그 레토나 위에 거치된 M60이 빙글 돌아서 우리를 겨누더니 M60 사수가 우리를 향해서 타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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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조롱어린 입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설명하고 가자면, 훈련할 땐 실제 탄을 쓰는 훈련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보통 훈련할 때는 입총이라고 해서 타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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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다녀요. 상황이나 이런 거에 엄청난 몰입을 한 상태에서 되게 진지하게 하면은 탕탕! 막 탕탕탕탕! 지금!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소대장 막 좋아가지고 옆에서 야! 씨발 지원반! 총 올려! 총알 올려! 존나 재밌어요. 성공할까? 싶었던 우리들의 그 모습에 급 분개하기 시작했고, 소대장에게 달려가 격앙된 목소리로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당장 재빠른 레토나를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게 떠올랐던지 경계 서던 잉여병력 1병 2명에게 도로가 보이는 저쪽 제방에 올라가서 레토나가 또 오는지 감시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2명의 경계병 중 1명이 50m 되는 돌밭을 뛰어 우리에게 급히 달려오고 있었고, 지원 요청이 없어서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고 있던 소대 모두가 또 레토나 왔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 병사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일병은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중간에 돌밭에 슬라이딩으로 한번 자빠지면서 도착하여서 소대장에게 하는 말이 레토나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2명이 내려서 저 반대편 제방에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일병은 제방에 엎드려서 반대편 도로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레토나가 오더니 2명을 내려주고 차는 뒤쪽 멀리 가서 세우더랍니다. 그리고 그 내린 2명도 제방으로 올라가서 엎드리더니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대장의 눈이 번뜩이더니 표정이 살짝 굳어지면서 야, 하나 포 방률 풀고 시동 걸어 라는 말과 함께 주섬주섬 장구리와 총기를 챙기는 걸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걸 벌어질 걸 예상한 저와 다른 병사들은 긴장을 시작했고, 특히나 저와 같은 분대인 하나포 조종수 후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조종수석에 자리 잡고 시동을 걸었죠. 소대장과 저를 포함한 뒤에 4-5명의 소총수를 태운 장갑차는 정찰대 레토나를 잡으러 육중한 덩치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장갑차가 끼리끼리끼리끼리 꽉꽉꽉꽉꽉 하면서 굉음을 내면서 도로로 튀어나오자 제 방에 엎드려 있던 2명의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서 제 방 아래로 뛰기 시작했고, 멀리 있던 레토나도 이들을 픽업하기 위해 미친듯이 달려오기 시작했죠. 레토나와 장갑차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고요. 정찰대 레토나는 2명의 정찰병을 픽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까워진 장갑차와의 거리로 인해 미처 차를 돌리지는 못했고,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그들은 후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따라붙은 장갑차와 레토나의 거리는 불과 10m. 포차 특성상 지붕을 열고 소총을 겨누고 있던 우리들은 마치 총알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사격하겠다는 기세로 레토나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 탑승객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강력한 눈빛으로 날려보내고 있었죠. 결국 포기한 듯 레토나는 후진으로 도로 한켠에 이동해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차체 중량상 바로 제동이 어려웠던 장갑차는 그들을 지나쳐서 멈췄습니다. 소대장은 야, 쟤네들 절로 못 가. 후진해서 길 막어. 소대장이 말한 절로 못 가는 그들이 만약에 차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다면 아군 진영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는 사망 판정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장갑차로 양 1차선 도로를 가로막아 버리면서 뒤에 화력만 지원한다면 비록 정찰대이긴 하지만 전투병력을 사로잡는 것은 큰 전과가 될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항상 문제는 이럴 때 터지는 법. 당시 장갑차 조종하던 상병 마루봉 조종수 후임이 1년 넘게 장갑차를 자기 몸처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긴장을 했는지 수동 기어였던 장갑차의 후진기어를 기어 갈리는 소리를 내며 넣지를 못하니,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레토나가 기회다! 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우리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되겠다 싶었던 우리는 장갑차를 위로 뛰어넘어 내리려고 했으나 이미 레토나는 중앙선을 넘어 유유히 지나가고 말았죠. 다시 진지로 돌아와서 포박열을 하고 몇 시간이 지나 곧 훈련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포박열을 풀고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할 때쯤 도로에 많이 눈에 익은 레토나 한 대가 지나가는 걸 소대원 모두가 보게 되었고, 레토나의 탑승객들도 우리 옆을 지나가면서 서로 빤히 쳐다보는, 상대는 몇 시간 전 우리에게 큰 아쉬움을 줬던 그놈들이라는 걸 곧 알게 되었죠. 아마 소대원 몇 명은 훈련도 종료되었기에 그 지나가는 정찰대 레토나의 손도 한번 흔들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있던 그곳에 수경지로 지정되어 대대병력들도 다 모이게 되었고, 우리는 부대 복귀 전 하루를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수경지에 모인 전투중대로부터 아주 재미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간부들 말로는 우리한테서 간신히 도망친 그 레토나는 또 다른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정찰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공격로를 따라 이동 중이던 아군 전투중대 장갑차한테 정확히 발각이 된 거였죠. 얼마나 예상치 못하게 조우했는지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잡혔다는데, 통제관이 있었다면 정찰대 인원들을 바로 전사 처리받았겠지만 당시 근처에 통제관이 없어서 전사 처리 불가능하자 잡았다라는 증거로 레토나의 P99K 무전기를 강제로 뺏었다는 겁니다. 정찰대 간부가 거의 안 된다고 울고불고 매달렸다는데 어쩐지 훈련 종료되고 우리 옆에 지나갈 때 넉넉한 표정이다 싶었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훈련은 재미난 에피소드를 남기며 끝났고, 전 이 일을 훈련 복귀에서 참가한 애들에게 무용담처럼 이 일 저 일 다 말하다고 다니는 한동안 떠들고 다녔던 기억이 남네요. 훈련이 진짜 힘든 건 맞아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 이해도를 높여드리자면, 몸에다가 계속 이렇게 쓸리는 재질의 엄청 두꺼운 그런 걸로 돼 있는 걸 몸에다 우선 걸쳐요. 전투복 입는 것만으로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아마 양복보다야 조금 편합니다만 그래도 이 전투복이라는 거 재질 자체가 편한 재질이 아니야. 굉장히 빳빳하고 신축성도 없어가지고 자세 취하기도 힘들고 그런 옷을 입고 있지. 그 위에다가 방금 전에 말한 여러 개 벨트 겹겹으로 돼 있는 거, 그런 벨트하고 그런 벨트에다가 이것저것 막 무전기부터 해가지고 탄창 꽉 채워가지고 여기다가 달고 있지. 후레쉬 이런 것까지 달고 나면 이것저것 장구류 다 달고 나면 막 그래도 5kg는 가뿐 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우선 몸에다가 달고 있지. 그렇게 하고 머리에다가 한 2-3kg짜리 강탄 쓰고 그러면은 그렇게가 단독 군장이에요. 그게 훈련할 때, 그러니까 전쟁 나면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존나 짜증나. 막 쓸려가지고 이런데 어깨 이런데 다 까지고, 판티맨데 골반인데 이런데 막 쓸려가지고 따끔따끔하고, 배인데 접히는데 요대 있는데 쇠도 골라서 엉망진창이야. 눕지도 못해. 왜 못 누워? 수통이 여기 달려있어. 누우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요. 강제로 몸이 이렇게 된다니까, 일자로 누우면? 수통 때문에? 그럼 옆으로 누울 수 있냐? 옆으로는 여기 탄띠 있는데 여기 옆에 꽉 눌려 또. 뭐 총을 안고 자야 되는데 총을 파쇄하고 막 자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총을 막 파쇄하고 막 옆으로 누워가지고 매복하고 있을 때 막 누워가지고 막 이를 쇼를 하고 막 난리를 쳐요. 여러분도 전쟁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 훈련했던 거, 아 귀찮게 이런 거 왜, 아씨 이거 뭔데 막 이랬던 것들 있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썰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음으로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